정신병원도 모자라 금주 기도원 생활까지 경험한 저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교육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폐쇄가 아닌 개방된 시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잡혀갔던 기도원, 강의를 요구했던 기도원 원장은 그 강의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부자 기도원이 되어서 다른 요구는 다 들어줘도 개방만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방하면 환자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시설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북부에 있는 Y산 금식기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금주기도원과는 달리 개방된 상태에서 적은 수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결과 일주일에 2시간씩 치료교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인데 그런 이론은 거의 무수된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Y산은 유명한 등산 코스가 있어 주말이면 서울에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주차관리인이라는 완장을 스스로 만들어 차고 등산객이 차를 주차하면 무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 주차비를 받아냈습니다.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시행되는 예배 시간에 술에 취한 채 예배당에 들어와도 아무런 지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원장 목사는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자들이 제공하는 식비조의 돈 몇십만 원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환자가 입소하면 3개월치 식비를 선불로 입금해야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2개월 만에 퇴원을 해도 남은 2개월치 식비를 환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금한 것으로 알고 다시 마시고 재입원하면 될 거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2주차 강의가 끝났을 때 원장 목사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고스럽게 올 필요 없이 환자만 소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환자 한 명당 얼마씩 소개부로 지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그것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원장 목사가 술에 만취된 환자를 폭행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봉사활동이 조금씩 알려지자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은 물론 병원에서도 치료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충청도 시시의 기도원에서도 치료교육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개방된 기도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이 개방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끌려 주 2일 하루 2시간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원장은 여 전도사였는데 알고 보니 천사병 환자였습니다. 가족은 물론 이가 친척의 돈을 빼앗아 남에게 퍼주기를 즐겼습니다. 가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부흥집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벌꿀을 안겨주어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자가 붙은 사람들에게 섬김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는 신자들은 그녀를 천사처럼 칭송했습니다. 천사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용된 환자들에게는 제빵 공장에서 생산된 빵 중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파찌빵을 푸드뱅크를 통해 얻어다가 1인당 빵 2개에 멀건 어묵국을 한 사발씩 한 끼의 식사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방문한 사자 붙은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는 쇠고기며 삼겹살을 굽고 지지고 볶아 기도원 경내가 온통 고기 냄새로 신동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천대받고 보여지는 알코올 중독자들이지만 얼마나 먹고 싶을까 생각하니 우라같이 빌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연을 끊고 싶었지만 나마저 안 가면 그들은 할 일 없이 공허하게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다 일생을 마감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 방문할 때 자비를 들여 환자 한 사람당 백숙 한 마리씩 먹을 수 있게 생닭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가끔 병천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가 그 유명한 병천 순대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환자는 순대 맛을 보자 술 생각이 간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아니면 무슨 술을 써서라도 정말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격리가 아닌 개방된 치료기관을 찾아 유랑했지만 그런 곳은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곳 개방된 금주학교를 표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금주기도원의 폐해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어 가던 시기에 맞물려 언론사의 함정 취재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정신병원에서는 환자 유치 차원에서 병실 일부만 개방하는 곳도 있으나 치료 매뉴얼조차 없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정신병원의 사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시에 있는 정신병원은 단시일 내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룬 곳이었습니다. 그곳 원장의 경영 방식은 특이했습니다. 서울의 모 정신병원 페이닥터 시절 환자들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는 것으로 환자들 환심을 샀습니다. 다른 의사들과 상담해서 거의 불가능한 외출 예방도 그 원장에게 부탁하면 프리패스였다고 그 당시 환자들이 수레했습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친밀해진 원장은 희시의 정신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미처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건축을 도왔습니다. 물론 병실은 개방이었습니다. 물론 음주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술을 마신 환자는 폐쇄병동에서 3일 정도만 격리되어 술이 깨면 다시 개방병동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전염병처럼 확산이 되자 그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자입원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시 외곽에 위치한 공간에 여유가 있는 병원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은 알코올 중독 치료의 어려움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기피 환자로 진료를 거부하고 또 수익을 위해 일반 정신질환도 함께 진료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내 상업지역에 위치한 병원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제도권에 있는 알코올 중독 치료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규모 개방기도원에서 3개월 정도 강의를 했을 때입니다. 환자들의 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음주 사고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환자들의 모습에 회복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기도원 원장과 협의하여 시험삼아 가족과 협의를 하고 10명의 환자를 2박 3일 휴가를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휴가 기간이 끝나기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마시지 않고 돌아올까? 또 그냥 집에 눌러앉아 귀소를 거부하는 환자는 얼마일까? 그들이 마시지만 않는다면 다행이지만요. 휴가가 끝나고 놀랍게도 단 한 명의 탄력자도 없이 전원 귀소한 것이 아닙니까? 절반만 놀아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다른 기관에 이야기하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짓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최선의 치료는 개방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 치료는 격리해야만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환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치료 시스템이 어서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 치료자들, 그 환자들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수련회를 가려고 저 아동부, 중등부, 성결직의 수련회를 가려고 그 계획서를 내면은요. 거기에 목사님이 보시고 물이 있는 쪽이면은 불어하세요. 가지 말라고. 사고 날까봐. 하나라도 뭐 익사사고라도 나면은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지니까 항상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밖에 늘 거의 산으로 가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미래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환자가 어떤 면이 참 좋은가 이걸 생각하는 그런 나의 어떤 면피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한데 아주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